네, 미국과 유럽 시장의 마감 상황 알아보셨습니다. 특징주도 알아보셨고요.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일본 증시 3일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오늘도 좀 관망세 속에 약세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부터 일본은 또 나흘간의 연휴에 들어가는 만큼 아무래도 오늘 저녁 유럽 중앙은행 이사회라든지 금요일 날 미국의 4월 고용 통계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엔화가 크게 요동칠 수 있는 만큼 주가가 하락했다고 선뜻 매수에 나서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엔화는 1달러에 97엔대까지 5일 연속 계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개인 참가자들은 연휴 기간 동안에 그 참가자들이 적기 때문에 중소형 테마주라든지 개별 종목도 좀 쉬어가는 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스미토모 상사를 비롯해서 37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요일에 주요 성장률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엔저와 양적 완화에도 경기 회복이 빠르지 않은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재고 부분의 재고 조정이 원활치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3월달 광공업 생산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플러스 0.2%로 시장 예상을 하회한 것은 아무래도 전자 부품이라든지 장치와 같은 부분 쪽에서 생산 회복이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스마트폰 판매가 기대보다 크게 늘지 않은 것이 일본 기업들의 그 부품 수주가 감소한 영향인데요. 특히 주택과 자동차를 제외한 3월달 실질 소비 지출을 보면은 마이너스 0.3%로 4개월 만에 감소를 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주택 같은 고가 사치품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세 증세를 앞두고서 소비들이 좀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들의 실질 소비를 보여주는 교통, 통신이나 가구, 가정 제품들은 계속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일본의 경기 회복은 엔저 효과로 수출 경기가 언제쯤 회복이 될지, 그리고 전자 부품이라든지 장치 산업의 재고가 얼마나 줄어들지, 그리고 2분기에도 이런 빠른 회복세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그리고 완만한 회복세가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역시 사흘간의 황금 연휴 마치고 다시 개장을 하는데요. 어떤 흐름 예상하고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중국 증시도 약세 흐름을 벗어나긴 힘든데요. 특히 연휴 중에 발표된 제조업 PMI가 시장 예상을 하회했고요. 5월 달에는 그 비유통 세제 물량이 4월보다 67% 정도가 더 많습니다. 여기에 곧 IPO도 재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수급 부담감이 주가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난 지수 저점이 2132포인트의 그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움직임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 정책 수혜주인 신형도시와 과학기술 창신이라든지 아름다운 중국과 같은 아주 작은 테마를 중심으로만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 쪽에서 나온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쉬는 동안 중국의 PMI 지수 발표됐는데요. 0.3포인트 하락한 50.6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 체감 경기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신규 수주라든지 투입 가격과 같은 주요 지수들이 50선을 밑돌았는데요. 고질적인 과잉 생산 문제가 이로 인해서 그 재고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좀처럼 생산을 늘리려 하지 않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더욱이 침체된 내수 시장의 돌파구가 수출이지만 수출도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앞으로의 그 수출의 동향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수입 지수도 50선을 밑돌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 수출 증가세는 좀 악화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결국 중국은 경제는 그 부패 단속이라든지 근건 저량령으로 인해서 소비가 살아나기 힘든 상태고요. 또 심각한 재고 조정 문제까지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는 상반기 중에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아마 다양한 내수 진작책을 내놓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제조업 PMI라든지 최근 발표된 체감 경제 지표로 봤을 때 2분기 경제 성장률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2분기 GDP 성장률은 한 7.5% 전후로 올해
정부가 목표로 내건 7.5%가 좀 위태롭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인프라 투자 확대로 경기 경착륙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부동산 버블 우려로 인해서 앞으로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나 지준율을 낮추는 금융 완화책을 쓸 수가 없다는 점에서는 중국 경제는 단기간에 8%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8년도의 그 리먼 쇼크 때와 같이 다양한 내수 정책들을 발표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그 중국 경제가 경착륙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상 이동 통신 산업의 그 시험 도입안이라든지 인터넷 인프라 정비 그리고 LED 조명 지원 정책 그리고 100개 도시를 모델로 하는 그린타운 정비 계획과 같은 여러 가지 그 정책들 그리고 규제 완화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소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아시아 증시 미리 전망해봤습니다.